안녕. 지난 9강에 이어 10강을 연속으로 수업하게 된 설진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판별식에 이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 근하고 계수가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짜증이 나는 학생도 있나요? 자, 워워워 진정하고. 자, 그러면 이 근과 계수가 과연 어떤 관계를 있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워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한다면 신기하게도 두 근을 합하고 두 근을 곱했을 때 이 계수와 관계된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근을 근의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고, 다른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2a, 분자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 그러면 마이너스 2b,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고 뒤에 게 서로 똑같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없어지죠. 그러면 2와 2가 약분이 돼서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역사적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걸 수학자들이 알아냈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선생님도 아직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 그러면 두 군의 곱은 과연 이 개수와 A, B, C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두 군의 곱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럼 2A와 2A를 곱하면 4A 제곱. 분자를 곱하려 했더니 와, 엄청 복잡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게 바로 수학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면 이 분자끼리 곱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식이 많아요. 분배 법칙을 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했던 공식 하나 끄집어내 보도록 합시다. 바로 합차 공식 기억합니까? 합차 공식은 앞에 뒤에 꼴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우리는 결과가, 어이구 이거 뭐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로 x제곱 빼기 y제곱, 즉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앞에 제곱 뒤에 제곱, 앞에 제곱 뒤에 제곱, 꼭 기억합니다. 이런 결과 나왔죠? 그러면 마이너스 b 똑같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똑같네요. 근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합차 공식 적용 가능하구나.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하면 b 제곱. 왜?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서로 역관계이기 때문에 사라지죠. 남은 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런데 b제곱과 b제곱이 마이너스 되면 남지 않고요. 남은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4ac, 즉 4ac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분을 해주면 4 없어지고 a 하나 날라가고 남은 결과는 a분의 c. 우와,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남아가서 정리를 해보면 두근의 합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 자, 선생님도 이걸 외우는데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걸릴 것 같은데 외울 수 있나요? 물론 이 공식이 나왔던
과정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분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은 이거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구나. 두분의 합은 아까 어떤 결과 나왔죠?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두분의 곱은 a분의 c였기 때문에 우리는 계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구나. 그러면 계수를 이용해서 풀려고 했더니 a는 1, b는 마이너스 3, c는 3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숫자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여기에 맞게끔 숫자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고 두 개를 더하고 곱하고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엄청나게 훌륭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2번 문제를 꼭 풀어보고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시정지 지금 하고 열심히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풀어봤나요?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 한다면 두근의 합은 이거 뭐야? 첫 번째 개념의 응용이네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러면 뭐가 1인가요? 그렇죠. a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남는 건 마이너스 b밖에 없겠네요. 그럼 두근의 곱은 a가 1이기 때문에 c밖에 안 남겠네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띠리리 x 더하기 띠리리 x는 0이다. 그럼 여기를 해결할 텐데 그러면 b를 우리가 다르고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b는 마이너스 옮기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b는 이렇게 마이너스 두근의 합으로 바꿀 수 있구나.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그 다음에 c는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c는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관련된 문제를 또 풀면서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섣불리 해결 방법을 못 찾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개념에서 뭐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취한 게 x의 개수랑 똑같구나. 두근의 곱이 상수항과 똑같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1과 1, 2, 루트 2 빼기 루트 2 없어져. 그러면 두근의 합은 2구나. 근데 아까 이 x의 개수는 어떤 관계가 있었죠? 그렇죠.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를 취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 식은 우리가 무슨 공식 이용해서 쉽게 풀었죠? 그렇죠. 합차 공식이었죠. 합차 공식은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을 때 부호가 다르면 앞에 거 제곱인 1 빼기 뒤에 거 제곱인 2 이래서 우리는 결과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런데 아까 우리 상수항과 두근의 곱은 어떻다고 했죠? 같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은 이렇다는 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시정지를 하고 2번과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그러면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2차식도 우리가 이 두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2차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A를 앞에다 묶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A분의 B, A분의 C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두군의 합과 두군의 곱에서 나왔던 얘기였죠. 그러면 A분의 B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옮긴 마이너스 두군의 합이라는 결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분의 C는 두군의 곱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항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두군의 합과 두군의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a 곱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는 0이라는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2이고 근이 2, 3인 2차 방정식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2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개수들의 모습 또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근을 찾는 것을 중학교 때 배웠죠? 이거의 근은 x는 2, x는 3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거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 이러한 식의 두근 알파 베타를 한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a를 앞으로 묶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랑 같은 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식을 복수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기존에 중학교 때는 이러한 것은 인수분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실수만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떠한 2차식도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을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2차식은 그냥 식으로만 돼 있는 거고 방정식은 등호가 있을 때 우리가 2차식이 있고 등호가 있을 때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것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은 어떻게 찾나요? 그렇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찾죠.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 근은 알파 베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x는 2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6, c는 7이죠. 그럼 2a는 2 마이너스 b는 6 불마 루트 b 제곱은 36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c는 7 그러면 2분의 6 불마 루트 36 빼기 4, 1, 7 하니까 28 그럼 8 2분의 6 불마 2 루트 2 어우 복잡하다. 그럼 약분돼서 3 그러면 3 불마 루트 2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x 빼기 3, 아이고 다시 할게요. 자, 중괄호를 쳐야 할 것 같아요. x 빼기 3 플러스 루트 2, x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x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2, x 빼기 3 플러스 루트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근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만 적으면 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 항상 꼭 메일을 보내거나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줄 테니까 다른 문제도 풀면서 꼭 해결해 보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